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니령입니다. 니령은 1945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태어나고요. 그리고 일찍 음악에 뜻을 세우고 66년 미국에 불법으로 건너가서 그야말로 외골수로 그 80살이 될 때까지 싱어송라이터의 길을 헤쳐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에게 첫 번째 선택은 음악이었어요. 내 생각에 그는 태생이 저작거리입니다. 자신을 고상하게 꾸미지 않고 그냥 생겨먹은 대로 곡을 쓰고 노래를 합니다. 때로 그의 가사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경우 그냥 그의 능력이 그것뿐이 안 돼서 그렇기도 합니다. 내 어법을 빌어 레너드 코엔이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이라면 니령은 저작거리의 노래하는 시인입니다. 내가 처음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이란 테마를 떠올렸을 때 1순위로 꼽았던 싱어송라이터들 중에 니령이 있었어요. 물론 레너드 코엔이 의심의 여지 없는 시인, 싱어송라이터라면 니령은 의심의 여지 없는 저작거리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솔직히 니령의 시적 재능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가사에서 캐나다적인 일 뿐만 아니라 시적인 느낌까지 받았던 Four Strong Winds는 그의 곡이 아니라 캐나다 싱어송라이터 이언 타이슨의 작품입니다. 캐나다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는 노래라고 합니다만 안타깝게도 나는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 이언 타이슨에 대해서요. 니령이 1972년에 발표한 Heart of Gold는 그의 대표곡 중 하나죠. A minor for a heart of gold라는 표현이 가사의 핵심입니다. 내 생각에 니령의 시적 재능이 보이는 표현입니다. Heart of Gold라는 금이라는 광물과 관련돼서 셰익스피어 시대부터 잘 알려진 표현을 광부를 의미하는 마이너와 엮은 것에 대해 본인도 꽤 만족하는 듯이 보입니다. It's these expressions I never give. 그렇죠. 내 생각에 이 노래의 가사는 이게 다입니다. Heart of Gold와 같은 앨범에 Harvest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도 니령의 대표곡 중 하나예요. 가사에 모호한 부분들이 있는데 미루어 짐작컨대 니령이 관심을 두고 있던 한 여성에 대한 사연을 담고 있는 가사로 생각됩니다. 굳이 해석하느라 영어 사전을 뒤적일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냥 dream up이란 표현이 가사 전체를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Dream up, dream up, let me fill your cup with the promise of a man. 예, 수학을 올릴지 확신은 없지만 그래도 함께 꿈을 갖고 나가보지 않겠냐는 니령의 마음 정도로 이해합니다. 주저없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니령의 노래는 그가 69년에 발표한 러닝 드라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노래의 제목이 시적이지 않나요? 러닝 드라이는 고갈된 또는 메말라가는 등의 의미인데요. 나에게는 무언가 러닝 웨트 그러니까 땀을 뻘뻘 흘리며 달리는이 아니라 무심하게 달리는 여하튼 그와 비슷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 뉘앙스가 곡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참 잘 어울리죠. 그래서 가사가 궁금합니다. 이 노래에는 Requiem for the Rockets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락키츠라는 락 그룹에 바치는 진원곡이란 뜻이죠. 로켓츠는 일단 그룹을 해산한 후 크레이지 호스로 이름을 바꾸고요. 점차로 니령의 백업 밴드로 유명해집니다. 이 노래도 함께 작업해요. 1969년이면 니령 그리고 작은 글씨긴 하지만 With Crazy Horse란 이름으로 Everybody Knows This Is Nowhere란 니령의 2집 앨범이 나오던 해입니다. 싱어송라이터로서 니령의 커리어에 무척 중요한 시기입니다. 러닝 드라이라는 노래를 통해 니령은 세상에 무슨 이야기를 건네고 있는 걸까요? 니령은 Oh please help me 라고 간절하게 애원하며 노래를 시작합니다. 그러고 이렇게 반복해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미안해, 내가 저질러 놓은 일들. 입만 열면 거짓을 늘어놓는 내가 부끄러워. 하지만 머지않아 이 순간도 지나갈 것이고 난 다시 뻔뻔해지겠지. 대관절 그가 저지른 잘못은 무엇일까요? 그의 사과에 실려 있는 진심의 정체를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내 생각에 이 노래의 핵심은 Now I'm running dry란 구절입니다. 물론 좀 더 일반적으로 난 메말라가고 있어 정도로 번역하면 무난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니령은 이 노래에서 되풀이해서 자기가 살아온 삶을 반성하고 있는데 아마 자신의 첫 번째 부인에 대한 미안함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내 기억에 그들은 2년 남짓 만에 헤어졌습니다. 니령으로 인해 로켓이란 그룹도 조각나버리고요. 이런저런 이유 등으로 노래 앞부분에서 절규하듯 그는 무지하게 힘들어합니다. Oh, please help me. Oh, please help me. I'm living by myself. I need someone to comfort me. I need someone to tell. 하지만 그렇다고 니령이 그렇게까지 절실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 짐작에 그가 저지른 못된 짓들이 전적으로 그의 음악 인생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음악과 관련된 경우라면 살면서 얼마든지 못된 짓을 되풀이할 것임을 은연중에 드러냅니다. 장차 그의 삶도 그가 그러리라는 걸 보여주고요. 이 노래가 포함된 Everybody Knows This Is Nowhere라는 앨범 이름도 심상치 않지 않나요? Nowhere가 Now Here로 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I'm sorry for the things I've done. I've shamed myself with lies. But soon these things are overcome and can be recognized. 그래서 다시 And now I'm running dry입니다. 이 노래는 라켓이란 그룹의 진홍곡이지만 명분은 음악입니다. 니령은 살면서 여전히 비난받을 것이고 또 스스로도 부끄러워하겠지만 그래도 그는 음악 하나 껴안고 계속 달려갈 것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금전적 욕망이나 권력, 명예 같은 외탄 것을 추구해서가 아니라 그가 껴안고 갈 것은 그냥 드라이한 음악 하나입니다. 미안해, 내가 저질러 놓은 일들, 입만 열면 거짓을 늘어놓는 내가 부끄러워. 내 잔인함이 나 자신에게 비수가 되어 박혔어. And now I'm running dry. 예, 이제 난 그냥 무심하게 달려. 어쩌면 내가 지금 러닝 드라이를 과잉 해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처음 이 노래 부제를 보았을 때 라켓을 로켓으로 보고 무슨 반전 노래인가 짐작했었는데 어디에선가 모래사장에 로켓가 반쯤 파묻혀 있는 앨범 커버를 본 희미한 기억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 해석이 그에 대한 반작용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예, 나에게 니령은 언제나 이런 싱어송라이터입니다. 그가 뛰어난 언어적 재능을 갖춘 싱어송라이터는 아니지만 자신이 만든 노래에 안팎이 없습니다. 나에게 시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가 가사에 가져다 쓰는 어휘들이나 문장들에 별로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곡을 적당히 마무리하기 위한 상투적인 얼버무림도 보이고요. 그가 보이는 마음도 무슨 영웅적이거나 고상한 특별한 마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사에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자질은 시인으로서 당연하지만 오히려 귀한 근본입니다. 한마디로 Heart of Gold입니다. 이것이 니령이 조니 미첼처럼 세련된 곡을 쓰는 것도 아니고요. 레너드 코엔처럼 세련된 가사를 쓰는 것도 아니지만 캐나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입니다. 1976년에 니령이 발표한 Long May You Run 이란 노래는 니령이 오래 타고 다녀 이제 못 쓰게 된 차에게 바치는 노래입니다. 제목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너는 내 마음속에서 영원히 달리고 있을 거야 정도 되겠죠. 1948년에 제작된 뷰익 로드마스터란 이 차는 니령이 처음 산 차였는데요. 모트란 애칭으로 불렸답니다. 가사는 제목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적 감각이 돋보이는 제목이라 생각합니다. 자신만의 특별한 차에 대한 니령의 마음이 노래 가사에 담겨 이제 이 노래는 누군가의 또는 무엇인가에 자신의 감사의 마음과 기원을 보낼 때 함께 부를 수 있는 보편적인 의미를 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게 시의 힘이겠죠. 니령은 2010년 캐나다 밴쿠버 동계올림픽 폐회식에서 그 자리에 있던 관객들과 함께 이 노래를 부릅니다. 시의 힘과 관련해서 니령이 1970년에 발표한 오하여란 노래의 가사는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노래는 미국 현대사의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어떤 사건에 대해 한 개인의 반응이 나라 전체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니령은 70년 5월 4일 미국의 캄보디아 침공에 항의하던 미국 켄트 주립대 학생들을 타겟으로
주 방위군의 무차별 사격에 대한 소식을 듣고 분노해서 이 노래를 만듭니다. 켄트 주립대 소식을 들은 니령은 동료들이었던 데이비 크로스비, 스티븐 스틸스 그리고 그레엄 내시와 함께 바로 녹음에 들어가 음반은 6월에 출시가 됩니다. 노래 가사에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닉슨의 이름이 거론돼요. 이 노래 AM 라디오에서는 방송 금지돼요. 하지만 FM 라디오를 통해 미국 전역에 알려져서 젊은 세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됩니다. 닉슨의 이름은 노래가 시작하면서 바로 들립니다. Tin Soldier and Nixon coming. We are finally on our own. This summer I hear the drumming for that in Ohio. 생각이란 건 없이 명령에만 따를 줄 아는 깡통 군대와 그 우두머리 닉슨이 저지른 짓을 보라. 우린 기어이 우리를 지켜내리라. 이번 여름 들려온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식. 오하이오에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4명의 청춘. 노래에서 마지막 후렴 부분의 추임새는 같이 노래를 녹음했던 데이빗 크로스비의 분노와 절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니령 스스로 이 사건이 자신의 삶에서 커다란 교훈이었다고 말합니다. 니령은 2006년 이락 전쟁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를 비난하는 노래 Let's Impeach the President를 만들어 부르기도 하죠. 내 생각에 니령이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인 것은 그의 언어적 재능 때문이라기보다는 노래와 노래 부르는 가수가 둘이 아닌 니령 특유의 안팎 없음 때문입니다. 이런 내 생각을 잘 뒷받침해주는 노래가 그가 92년에 발표한 하베스트 문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니령의 노래가 대체로 그렇듯이 간결하고 반복적입니다. 근데 왜 제목이 하베스트 문일까요? 내 생각에 이 제목이 전적으로 이 노래의 시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하베스트 문은 9월 22일 추분을 전후로 한 보름달을 의미하는 천문과 관련된 용어이면서 동시에 농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시골에서는 추수철에 보름달이 뜨면 그 빛에 의지해서 해가 져도 계속 일을 할 수 있죠. 일손이 딸릴 때 고마운 보름달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확의 풍요로움이라는 기쁨도 마을 사람들이 함께 나눌 수 있어요. 부부라면 어떻겠습니까? 아이들을 재우고 함께 땀을 흘리며 곡식 창고를 채우는 보람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잔을 채우는 낭만에 절대로 못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 이 노래는 니령이 그 당시 부인이었던 패기영에게 바치고 있어요. 30년 넘는 세월을 함께 살았던 부인에 대한 니령의 마음이 느껴지는 노래입니다. 그러고 보니 어느새 밤이 깊었나요? 달이 그야말로 중천에 떠올라 있네요. 이제 우리 축배를 듭시다. 달이 당신의 눈 속에서 빛나고 있군요. 난 언제나 그렇듯이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이 춤추는 모습을 다시 보고 싶어요. 난 언제나 그렇듯이 당신을 사랑하니까. 수학철의 보름달이 이렇게나 밝은 밤. On this harvest moon. 예. 니령은 85년 몇몇 동료들과 함께 매년 농부들의 복지 기금 기부 콘서트인 Farm Aid를 개최해서요. 지금까지 5천만 불 가까이 모금하며 꾸준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하겠죠. 이 콘서트의 하베스트 문보다 더 어울리는 노래를 생각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이 마음을 나는 이 노래에서 보았습니다. 참 좋은 마음입니다. Farm Aid가 캐나다의 농부들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농부들 속에 섞여 있는 니령의 모습에서 나는 무언가 캐나다적인 것을 찾으려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로서는 아직 니령의 노래에서 캐나다적인 것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실인즉 그럴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요. 예, 그럼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니령은 우리 시대 전형적인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입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봅시다.